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20대 대학생이 연봉 1억 원의 해외 취업 기회라는 달콤한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순간 공항에서 기다리던 건 꿈의 직장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감금소였습니다. 고문, 마약 투약, 몸값 요구, 그리고 결국 살해.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7월 실제로 일어난 박모 씨 사건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330건이 넘는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인, 아니 여러분 자신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앤리뷰입니다. 저희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핫한 이슈들을 골라서 팩트만을 정리 분석하여 최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의 현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곳에서의 한국인 납치 범죄는 2024년 220건에서 2025년 8월까지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타깃은 한국인 청년층, 특히 20대와 30대입니다. 고수익 취업이나 불법 대부 비탄감을 미끼로 유인당해 납치 감금 착취당하고 심지어 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수법은 도착 직후 여권 압수, 매질, 마약 강제 투약 등의 고문, 3천만 원 이상의 몸값 요구로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자금 세탁 등 범죄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그러다가 탈출 시도 중 사망하거나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주로 중국계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국적별 구성은 한족 등의 중국 본토인들이 상층부 총책으로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조선족 중국인이 중간 실행자로 활동하며 캄보디아의 부패경찰, 관리자층과 같은 현지인들이 뇌물 수수 후 눈 감아주는 구조입니다. 역할 분담을 보면 중국 본토인 총책은 전체 범죄 설계와 자금 세탁을 담당해 수익을 챙기고 조선족 중국인은 한국어 능력을 이용해 국내 유인과 현지 감금 통역 감시를 주로 합니다. 캄보디아 현지인은 뇌물로 용의자 보호와 구조 지원을 돕죠. 국내 한국인 브로커도 유인 초기 단계에 일부 관여하지만 주범은 아닙니다. 대표 사례로 2025년 7월 박모 씨 사건에서 조선족이 포함된 중국인 용의자 3명이 고문살인으로 기소됐고 5월에서 8월 연이율 5300%의 불법 대부업 유인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또한 로맨스 스캠은 딥페이크 기술로 120억 원 피해를 내기도 했으며 프놈펜, 시아누크빌, 보코힐 등 범죄 단지에서 집중 발생하며 현재 실종 11건, 납치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제적 네트워크와 조직화된 범죄 구조가 너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계 조직이 국내 브로커와 연계에 유인하고 설사용의 선상에 올라도 뇌물 7천만 원만 주면 석방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범죄의 핵심 단계인 유인과 감금이 주로 조선족 중국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과 대책 미흡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건 급증 후에야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로 경찰 주재관 증원과 캄보디아 공조를 강화했고 외교부는 프놈펜 여행 경보를 2.5단계로 상향했으며 코리안 데스크의 확대와 영사 인력 보강을 했습니다. 경찰청은 국내 브로커 검거와 실종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정치권은 재외국민보호법 개정으로 24시간 영사콜센터와 온라인 사기 차단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쌓였음에도 정부는 개별 사기로 치부하며 체계적 대응을 늦춰왔고 박모 씨 사건처럼 부검 지연으로 시신 인도가 2개월 이상 늦어져 유족 고통은 가중되었고 국내 브로커 검거 또한 사건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주재 경찰관이 겨우 1명에 불과해 현지 수사정보 수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재관은 최근에야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청 보고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기 신고 무시로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정부 개발 원조 즉 ODA 지원 1위의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원활한 협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 용의자 기소를 했으나 뇌물 수수에 의한 석방이 잦고 재검거 실패와 구조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의 공조 부재 또한 큰 문제입니다. 중국계 조직이 배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송환 협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과의 실질적 협력이 없이는 범인 검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적 우선순위에도 밀려서 최근에야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가 있었고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대응이 소극적 사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합니다. X와 소셜미디어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캄보디아 가지 마라. 중국계 조직 강경 대응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중국 조선족 혐오가 확산되고 있고 군사작전으로 구출하라는 극단적 의견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살인 사건은
중국계 조직의 잔인한 네트워크와 정부의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대응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정보만 믿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국민 각자가 알아서 여행 안전에 유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당분간 동남아 여행을 자제하시고 특히 동남아 취업 제한은 무조건 외교부 확인이 필수이며 중국계 브로커 만남 시에는 공공장소 지인 동행, 위치 공유 앱 사용 등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구책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앤리뷰였습니다. 저는 또 핫한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